탄핵유소 반도체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 기술의 발전이 바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직결된 경우가 바로 이 탄핵유소예요. 마지막 궁극의 반도체로 불리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 반도체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무해의 법칙 이상의 시대로 발전할 수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합성 보석의 산업용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보석 시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실리콘 반도체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게 고밀도 집적될수록 열이 많이 나는 이런 발열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열충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효율 성능의 향상에 이제 나름대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무어의 법칙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마다 효율이 2배로 상승한다는 이런 무어의 법칙이 맥혀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허들, 그 걸림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돌파구로 나온 게 탄화규소를 소재로 한 전력 반도체의 등장이에요. 아까 보석 얘기를 하면서 모이사나이트를 얘기했는데 네. 그 보석이 바로 이 탄화규소입니다. 아. 그래서 이 탄화규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게 실리콘보다 저항은 작고 강도와 열전도율은 강도는 10배, 전도율은 3배 이상 높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고전압이나 고열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라는 거예요. 즉 열전도율이 이렇게 3배 높다는 건 냉각 속도가 3배나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걸 예를 들어서 기기 같은데 이렇게 반도체를 설치해 놓으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는 그 장치를 별도로 붙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그 탄화규소 반도체가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모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면서도 효율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전기차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그 무게 자체를 줄여줘. 그래서 연비가 한 5%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나타내요. 이 반도체를 바꿨을 뿐인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는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반도체의 특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반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0도만 넘어가도 이게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탄화규소 소재가 그거를 이렇게 고열에서 견딜게 만들어주고 전류를 제어하는 범위도 실리콘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단 부품 크기와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탄화규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화규소 반도체는 같은 두께의 실리콘에 비해 10배의 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해서 10분의 1의 두께만으로도 실리콘밸리와 동등한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실리콘에 비해서 전력 손실, 즉 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로 전기차 인버터를 만들면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한 것보다 전력 손실도 줄고 무거운 냉각장치도 없앨 수 있어서 이 전력 손실도 줄이고 차량 중량도 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연비를 자그마치 5%나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이유로 탄화규소 반도체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즉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투명한 이 탄화규소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모이사나트를 처음에
합성적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이거를 공업용으로만 썼던 이유는 이게 투명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제 거무스러운 기운, 뭐 누런 기운들이 해가지고 그런 데는 이걸 웨이퍼를 만들지 못해. 이게 투명한 상태가 돼야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게 이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때 여기다 복잡한 회로를 그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투명해지면서 즉 모이사나이타라는 보석이 탄생하면서 그 기술로 인해서 이 반도체 소재로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 기술의 발전이 바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직결된 경우가 바로 이 탄화규소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웨이퍼가 바로 탄화규소로 만든 웨이퍼예요. 이걸로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력 반도체를 최초로 쓴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2018년에 스위스의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만든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모듈을 테슬라에 24개나 탑재시켜가지고 인버터 무게를 4.8kg로 줄입니다. 당시에 닛산에서 쓰던 인버터 무게는 11.15kg였기 때문에 이거를 반 이하의 무게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게 고속 충전, 온보드 차저, 컨버터, 인버터 등이 있는데 여기에 전력 반도체,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이 비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버터나 인버터는 뭐냐면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기줄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교류예요. 직류로 하면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이 공장까지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교류로 전기를 보낸 다음에 전기차가 그 교류를 받아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려면 배터리는 또 직류야. 그러니까 이때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진류로 모터를 돌리려면 또 이걸 교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가 많이 쓰이면서 이제는 전기차라는 게 얼마나 좋은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채택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 이게 60%로 증가할 거고 결국 나중에는 100% 이걸로 이제 교체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탄화규소 웨이퍼를 만드는 가격이 점점 싸지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의 최대 온도는 지금 한 150도 정도, 탄화규소 반도체는 한 400도 정도고, 이 갈륨, 지라갈륨 반도체 같은 거는 800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기자동차는 지금 주로 탄화규소 반도체를 쓰고, 보통 다른 휴대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이 지라갈륨 반도체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도상 탄화규소 반도체의 쓰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충전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400볼트로 전압을 높여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개선되려면 800볼트, 뭐 1600볼트 이게 해서 계속 높아져야 더 빠른 시간에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력 반도체가 탄화규소로 되지만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할수록 이제는 다른 소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에 쓰이는 이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연비 향상이나 이런 고열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개선 등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소재가 필요할 거예요? 그 저항을 낮춰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맞습니다. 전압을. 예. 그리고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용도가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철도, 에어컨, PC, 산업용 UPS, 의료기기, 태양광 인버터 등 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습니다. 네. 즉 보석으로 쓰이는 쓰임새보다는 이런 산업용 용도로 쓰이는 쓰임새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력 반도체는 사실은 스위스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몇 년 전부터 치고 나가고 있어서 여기 기업들에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게 스위스나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등이 지금의 사실 전력 반도체를 이끌고 있고 우리는 사실 이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믿는 한 구석은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에서 강했듯이 이것도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그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위안에서 멀어진 분야가 있는 게 이게 바로 랩 다이아몬드가 바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탄화교소 반도체가 지금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한계가 있는 반도체거든요. 네. 마지막 궁극의 반도체로 불리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탄화교소가 아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로 반도체를 만들면 이 다이아몬드의 능력은 고압이나 고열이나 열 전도율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해. 그러다 보니까 냉각 능력 자체가 구리의 5배, 실리콘의 2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여러 열 문제나 열 충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재료가 다이아몬드예요. 야, 근데 비용이 어쨌든 랩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겠네요. 지금 입장에서. 맞죠. 지금은 우선 그렇지만 미래에는 모이사나이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듯이 이게 굉장히 싸질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나라는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2014년부터 정부의 전략적 기술 종목으로 이걸 택해가지고 육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과 미국은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윗그림이 일본에서 개발한 다이아몬드 웨이퍼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이 미국에서 개발한 이게 다이아몬드 웨이퍼예요. 그리고 이 웨이퍼를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루레이크 디스크 10억 장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전기 자동차나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들어가서 이게 양자 메모리 저장에 아주 이상적인 소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면 2003년부터 이 CVD 다이아몬드 합성 연구를 시작한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이 다이아몬드 반도체를 이용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이아몬드 파워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전자회로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 손에 들린 게 다이아몬드 반도체로 만든 전자회로 기판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산업용 용도도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극한 조건에서 반도체 기능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 같은데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깥에 나가서 고열이나 고압이나 심지어는 방사능에 피폭이 되더라도 이게 반도체 기능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용도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탄화규소 반도체로 진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이아몬드 반도체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다이아몬드 반도체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리콘 전력 반도체에 비해서 고전압에서 견디는 게 약 30배 정도 강해. 이 얘기는 한마디로 30분의 1로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의 1로 만들어도 효율이 같아. 그리고 열 방출 능력하고 즉 냉각 성능이 10배 이상 빨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5만 배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은 달성된 수치는 아니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 정도까지 이제 빠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다이아몬드 반도체를 쓰면 냉각 장치가 필요 없게 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저 노트북이나 PC에도 다 지금 냉각 장치가 들어와 있고. 그렇죠. 발열 문제 때문에 네, 다들 고민하죠. 발열이 심하면 이게 다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게 훨씬 더 경박단소로 갈 수 있는 거죠. 더 얇고 가볍고 이렇게. 그러니까 탄화규소 그 전력 반도체에 비교해서도 다이아몬드 전력 반도체는 전력 손실이 5분의 1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보다도 5분의 1 정도로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무의 법칙 이상의 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무의 법칙이 계속되다가 깨졌다가 이제는 모된 무의 법칙보다 더 빠르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 열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수중에다 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키느라. 이제 이게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열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우주 산업에 아까 말씀드린 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특히 차세대 고속통신 6G에 이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랩다이아몬드의 어떤 그 산업용 수요를 보면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산업용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도체는 특성상 이 주파수 그 범위나 이 파워 핸들링 범위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넓고 높아.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실리콘에 비해서는 탄화규소나 지라갈륨이 굉장히 쓰임새가 크고 좋은데 그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거의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우선 현실에 있어서도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쓰이냐면 이게 인도가 그들이 만든 이 랩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 산업별 용도에 쓰이는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귀금속에 쓰이는 분량은 7만 1,000캐럿뿐이 안 됐어요. 네. 생각보다는 보석으로서 쓰이는 용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계 및 절삭 단계에서는 17만 3,000캐럿, 그 다음에 열교환기 같은 데는 6만 4,000캐럿, 광학기계나 레이저, 엑스레이는 3만 2,000캐럿, 전자제품에 6만 8,000, 의료기에 1만 2,000, 기타 용도에 1만 해서 43만 3천 킬로씩 작년에 쓰였는데 그 중에서 보석용으로 쓰인 거는 7만 1,000뿐이 안 돼. 대부분 산업용이네요. 산업용 용도가 압도적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2027년까지의 전망을 쭉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랩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산업적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이게 앞으로 반도체의 운명이나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우주 산업 등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비록 선발 국가로서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부와
업계와 이 학계가 다시 손을 맞잡고 실리콘 반도체에서 우리가 제조 강국인데 이게 전력 반도체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다이아몬드 소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최강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기타 산업도 발전을 시키려면 여기에 각별한 어떤 집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이긴 한데 기존의 탄화 규소를 사용한 전력 반도체도 좀 뛰어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다이아, 랩 다이아몬드 이것을 이용한 반도체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랩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를 찾아야 되나요? 이쪽. 하여튼 그렇죠.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보석이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인데 보석이 아닌 산업용으로 이런 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의 그 기술 트렌드도 좀 보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